안녕하세요. 과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봤었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 그래서 먹이사슬, 먹이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안타까우니까. 오, 친구 안녕. 친구가 지구를 들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신인가 봐요. 신. 자, 오늘은 어디 볼 거냐면 교과서 32쪽에서 33쪽하고 그리고 당연히 실험 관찰은 17쪽. 우리는 2단원 생물과 환경을 보고 있어요. 생물과 환경을 보고 있고 오늘은 5차시를 보게 됩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봅시다.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1차 소비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봤지. 뭐 봤냐면은 생산자. 지난 시간은 아닌데.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비자라고 했어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1차 소비자라고 하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2차 소비자,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루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사람을 누가 잡아먹진 않잖아요. 오, 무서워. 사람을 누가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쌀을 우리가 바로 먹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꽃,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을 누가 먹어? 곤충이 먹어요. 곤충이 막 아삭아삭 먹다가, 그리고 그 곤충을 누가 먹냐면 짹짹 참새가 먹어요. 참새가 먹고 참새를 누가 먹어? 참새를 독수리가 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독수리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서 개체 수는 어떻게 돼요? 아래에 갈수록 길바닥에 풀이 제일 많겠지. 좀 희한한 건 사람이 제일 위에 있긴 한데 사람의 인구가 너무 많긴 하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벼가 있고요. 얘의 그 총 수량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가 벼를 먹고요. 그리고 벼를 먹는 개구리가 있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매라고 하고 있어요. 숫자 자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져야 그 생태계가 안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래종 베스 물고기예요. 그리고 또 황소개구리 같은 거, 나 황소거북이라 할라 했다. 황소개구리 같은 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착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으로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댐이나 도로, 건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처음에 베스가 왜 들어왔냐면은 뭐 베스가 맛있사고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실제적으로 맛도 그렇게 맛있지 않았을 뿐더러 걔네들이 이제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수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근데 얘네들이 엄청 크고 막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먹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라 써있냐면 깨진 생태계의 평형을 다시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 어느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도 이렇게 생겼나요? 나 왜 선생님 책하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날개가 있구나. 어느 국립공원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뭐 이거 아닐 텐데?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화살표를 따라서 읽어보래.
어느 국립공원의 늑대는 주로 물을 마시려고 찾아온 강가에 사슴을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사슴 아야 사슴 늑대가 어흥 늑대 어흥 아닌가? 늑대 아우 근데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야. 늑대를 뭐 사냥하는 이유가 뭐 털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뭐 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냥하면서 1926년 무렵에는 늑대가 모두 사라졌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빠밤. 늑대가 사라졌으니까 누가 늘어날까? 사슴이 막 늘어나지 않겠어? 사슴이 막 바바바바박 늘어나겠지. 막 바퀴벌레처럼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사슴의 숫자, 늑대가 사라진 뒤에 사슴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어요. 사슴은 강가에 머물면서 풀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그 결과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로 등으로 먹고 사는 비버라는 애가 거의 사라졌어요. 너네 비버 알아요? 여러분들 비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비버 조그마하고 막 이렇게 물 막 이렇게 비버 모르나? 그러면서 생태계가 깨지게 된 거죠. 평형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근데 1995년에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풀어놓아서 늑대가 다시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슴을 죽인다는 건 슬플 수도 있는데 생태계라는 것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왜냐면 늑대가 사냥을 했겠지. 그 결과 강가의 나무와 식물 등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뭐 비버도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츰 식물들이 다시 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아버지가 경남 통영에서 배 타고 1시간쯤 떨어지면 있는 섬인 욕지도에 살고 계신데 거기서 염소를 키우거든. 근데 풀이 뭐라 그럴까? 풀이 언제나 자란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소가 지금 20마리, 3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금 풀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다 먹어서. 그래서 막 사료도 줘야 되고 다른 데서 고구마 순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풀은 그냥 막 자라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더 생각해볼까요? 얘기는 있는데 얘는 실험 관찰해서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죠? 실험 관찰입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과학책 32쪽의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막 다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다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메뚜기가 늘어나면 아닌가? 다 줄어드나? 결론적으로는 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근데 선생님이 그냥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볼게요.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 양이 자 변은 어떻게 될까? 변은 줄어들겠지. 양이 많이 잠깐만 늘어난 메뚜기의 수나 많이 줄어들겠지. 그치? 당연히 쌀은 줄어들겠죠. 근데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 2차 소비자는 개구리인데 개구리는 늘어나지 않겠어? 그치?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인 개구리의 양은 메뚜기의 증가로 늘어난다. 그리고 뭐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3차 소비자도 늘어나겠지. 따라서 3차 소비자도 늘어난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조금 멀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메뚜기가 갑자기 뭐 이상한 이유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럼 개구리도 늘어나겠죠? 매도 늘어나겠죠. 근데 뭐가 줄어들어? 쌀이 확 줄어들겠죠. 쌀이 확 줄어들면서 메뚜기가 먹을 게 없게 되죠. 메뚜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개구리도 줄어들고 매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만 나중엔 결국엔 생태계 평형이 다시 맞춰지게 되긴 될 텐데 뭐 하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이 생태계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33쪽의 국립공원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버의 수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비버는 뭐 엄청 줄어들었겠지.
비버의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유는 뭐야?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지 않았다면 사슴의 수는 줄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슴은 계속해서 강가의 풀과 나무를 먹어 치웠을 것이다. 비버는 어때요? 강가의 나무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비버는 비버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태계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소비자도 종류가 있다. 생산자 위에 바로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 소비자를 1차 소비자라 하고 그 위에 2차 소비자, 마지막 3차 소비자나 최종 소비자라고 부른다. 보통 인간은 최종 소비자의 단계에 이르겠죠. 우리가 누구한테 먹히진 않을 테니까. 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실험 관찰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여기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나오죠. 비생물 요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맨 처음에 했죠. 빛, 햇빛,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